양자요? 양자. 밖에서 데려온 아들. 양자를 알고 싶으시다고요? 오늘 그 궁금증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냥 느낌만 봐도 뭔가 되게 스마트하시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식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의 교수님이시네요. 사실 제가요, 그 양자에 관련해가 촬영한다고 했더니, 야, 네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어?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괜찮나 하는데 일단 급하게 이제 출연료 나온다 그래서 오긴 왔는데 중간에 하다가 제가 아닌 것 같으면 관둬야 되지 않을까. 아유,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안 관두시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이 이 뭔가요? 이게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양자역학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쵸?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양자역학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않은 것이다. 유명한 물리학자분들, 뭐 리처드 파인먼이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생소한 계신데요. 분이에요. 예. 그분도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내 생각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본인도 모른다는. 네, 본인도 아마 모르는 거겠죠. 와. 도대체 이게 우리 뭐 생활에서나 뭐 이런 데서는 뭘로 이게 쓰이고 있고 이게 저희 생활엔 양자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게 사실은 양자역학이 저희 생활에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아마 레이저 포인터 많이 쓰셨죠? 그렇죠. 강의 뭐 할 때 선생님이 쓰고 네. 저희 장난칠 때 쓰고. 장난칠 때 쓰시고 요즘은 뭐 고양이 장난감으로도 맞아요. 레이저 포인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레이저를 만드는 원리에도 사실 양자역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도 사실 양자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과 같은 데서 레이저 시술 많이 받으시잖아요. 레이저가 사실 약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레이저가 사실은 5글자로 그러니까 알파벳 5글자인데 이게 알파벳 약자예요. 그게요? 그냥 레이저란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약자를 해놓은 게 레이저예요? 영어로 쓰면 좀 어려워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Radiation이라는 머리 아파. 굉장히 복잡한 단어가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S랑 E 이 두 단어에 들어가는 유도 방출이라는 현상이 양자 역학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이 없다면 레이저도 없는 거고 우리가 피부과 시술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 쓰는 핸드폰 안에도 양자 기술이 있는데요. 한번 핸드폰 꺼내 보시겠어요? 핸드폰 여기에 있는데 핸드폰은 왜? 예, 그래서 핸드폰을 딱 열면은 처음에 보이는 게 핸드폰 시계잖아요. 그죠? 그 시계에도 바로 양자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계에 양자 기술이 있다고요? 네, 사실은 이 핸드폰은 위성으로부터 시계를 정보를 받아오게 돼요. 그쵸? 그 위성 안에 있는 시계가 원자 시계라는 거고요. 또 이성에 있는 시계들은 또 한국 대전에 있는 그 한국의 표준 시계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드는 표준 시계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계들을 다 이제 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핸드폰 시계, 컴퓨터 시계, 모든 시계들이 알고 보면 사실 다 거기 대전에 있는 원자 시계, 원자로 만들어진 시계를 이용해서 맞춰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1억 년에 1초가 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1억 년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세 있어도 가능하지 않은 1억? 와,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한 정확도를 갖고 있는 시계를 우리가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었고 사실 이렇게 정확한 시계를 갖고 있으면은 또 길이도 굉장히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빛이 1초에 얼마나 멀리 가냐면은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눈 깜빡하는 사이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1억 년에 1초 틀리는 굉장히 정확한 시계를 가지고 재면은 우리가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운전할 때 저희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 필수인데 거기에 쓰이는 GPS 기술에도 사실은 양자역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GPS가 사실은 그 거리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죠. 위성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고 제가 위성에 신호를 쐈을 때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으로 이제 거리를 산출하고 그걸로 이제 제 위치를 파악하는데요. 그 시간을 재는 기술에 이 양자역학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모르지만 양자역학이 저희 생활에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반도체 이런 핵심 기술들도 양자역학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네, 반도체도 사실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요. 반도체 현상은 양자역학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반도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세계로 가면 갈수록 양자 현상이 점점 중요해지고 그런 양자 현상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또 새로운 반도체, 새로운 기술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활용하고 쓰는 거에 있어서는 양자의 기술이 꼭 필요한 거네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양자 기술 모르고 잘 살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아, 내가 이것 조금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계 앤트맨에서 보시면 앤트맨이 크다가 네. 확 작아지면서 네. 이게 뭔가 양자역학의 세계로 빠지는 것처럼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작은 물질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양자역학이 굉장히 작은 미지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예시를 들려고 이 네. 골프공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 골프공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골프공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쵸. 이거를 한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 골프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크기를 비교하면 지구에 비해서 골프공은 상당히 작죠. 한없이 작죠. 한없이 작죠. 그러면 원자, 저희 이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원자가 얼마나 작냐면 지구랑 골프공만큼 골프공과 원자의 크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구를 지금 골프공만큼 줄여두면 예, 그러면은 골프공을 똑같은 사이즈로 줄이면은 그게 바로 원자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크기가 저희가 10억 분의 1m라고 하고요. 그렇게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양자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원자를 기술하는 이제 물리 법칙이 양자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벌써 어렵네. 야, 이거 양자보다 아니. 그러니까 이 원자보다 아니. 공보다 더 작은 게 같은 원자인데 그걸 다루는 거. 네. 그 제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분자 아, 네.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원자. 그렇죠. 분자보다 한 두세 배 아니면은 뭐 이게 분자보다 훨씬 작은 게 원자예요. 거의 최소 단위인가요? 네, 최소 단위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 거의 이제 최소 최소 단위. 단위. 그런 아이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이제 양자역학인데요. 이제 역학은 이제 힘을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약간 물리 법칙을 뜻하는 이름인데요. 힘력이 없군요. 네, 힘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 양자역학이 생기기 전에 네. 있었던 학문을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전 거랑 그래서 고전이에요? 그때 여기서 그런 많은 과학자들이 만들었던 그 역학들을 네. 우리 양자역학이 들어오면서 고전역학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여기서 양자는 한자로 쓰면은 그 퀀터티 얼마나 양이 많다, 양이 적다. 양이 많다 할 때. 예, 그 양의 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하면은 퀀텀 메커닉스, 퀀텀이라고 해서 영어의 퀀터티라고 또 양을 기술하는 단어랑 이제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셀 수 없었던 뭔가 이렇게 그냥 쭉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양이 이 양자역학에서는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서 생긴 학문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이제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자연 현상을 기술할 때 입자 이렇게 뭐 하나, 둘 셀 수 있는 입자, 그 작은 입자들. 예, 입자나 아니면 파동. 이렇게 물결처럼 그렇죠. 웨이브죠. 파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파동으로는 저희가 이 사운드, 네. 소리도 음속 비행기 음속으로 날아가고. 그것도 웨이브고 또 빛. 여기 이제 조명. 광속. 광속. 빛도 이제 대표적인 파동으로 취급을 했었는데요. 그럼 이게 파동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빛의 세기를 저희가 뭐 이렇게 전구를 밝기를 조절할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밝게 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빛의 빛의 에너지가 이제 점진적으로 변한다라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가 있죠? 흑체 복사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흑체를 복사한다고요? 네, 흑체 이게 박명수 선배한테 전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고요. 예. 네. 검은 물체가 네. 열을 내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검은 물체가 열을 낸다? 네. 뭐지? 적외선 카메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아. 그 열 적외선 카메라 많이 보셨을 어디 들어가면 제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보이는 거. 네. 그게 저희 몸에서 나오는 아, 열이지. 열 혹은 그 열이 결국은 빛이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 빛을 재는 기기가 적외선 카메라거든요. 아, 내 몸에서 나오는 열에 따라 빛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적외선 카메라에서 저희가 만약 온도가 높으면 즉 고열 뭐 40도다 그러면은 나오는 빛이 달라지는 거를 그 카메라가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저희 같은 몸이 그냥 어떤 물체가 내뿜는 빛이 네. 그 온도에 따라서 파장이라던가 뭐 그 빛에 나오는 양이 변하는데 이것을 이제 뭐 물리니까 뭐 수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거기 또 EX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들어가. 예,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아,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최대한 빼겠습니다. 예. 근데 이럴 기술을 하는 식을 이제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계산을 해봤는데, 아, 그걸 계산하는 거야. 예, 빛이 파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식이 실제 현상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겠지. 아니, 이게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빛이라는 건 그냥 말한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 계산하고 막 할 게 있나? 아, 근데 그 빛이 파장 이렇게 후 퍼진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걸 또 이제 식으로 열심히 사람들이 계산을 하거든요. 희한한 분들이 있군요. 네. 근데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실제 나오는 빛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왜일까?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맞을까라고 열심히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플랑크라고 하는 좀 유명한 물리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완전히 발상을 전환해서 빛이 파동이 아니라 빛의 에너지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끄적끄적 식을 풀어보셨어요. 네. 그랬더니 실제 현상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저희 생각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계단식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뭐 에너지는 사실 뭐 이렇게 공이 굴러가는 것도 에너지니까요. 그렇죠. 이 굴러가는 속도가 연속적으로 속도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뚝 멈추고 이렇게 가다 뚝 멈추고.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현실 세계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좀 놀라운. 저는 그 당시 사람인가 봐요. 지금 벌써 말이 안 되는데요. 네. 공이 굴러가다 뚝. 굴러가다가 이렇게 서서히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뚝 멈추는 것 계단식. 같은 계단식으로 그런 이론을 창시를 했고 제안을 했고 근데 그게 실제 현상이랑 맞아 떨어지니까 이야. 이렇게 양자역학이 시작됐습니다. 이야. 이 에너지가 계단식으로 변한다. 흥미가 진진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 네, 그죠.